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윤석열의 육성 18일 만에 터졌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났던지 18일 동안 윤석열의 메시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18일 만에 공개된 윤석열의 메시지는 아주 정치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자,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지난 1월 8일 윤석열 측근들을 다 쳐낸 이 대학살 인사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이것이 18일이 지난 다음에야 공개됐는데 구구절절이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 겁먹을 만큼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가 진행되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할 것입니다. 자, 이게 18 추미애의 칼춤 인사에 대한 윤석열의 생각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 13일 법무부에 18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의견서를 뭉개고 있다가 감추고 있다가 18일이 지난 다음에야 공개했습니다. 자, 18 학살 인사는 물론이고 그 다음 23일 날 추가 중간간부 인사가 끝나고 한참 지나서야 윤석열의 생각을 마지못해 국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서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위법, 월권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잘 쓴 의견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일 때문에 윤 총장이 인사에 대한 공식 의견을 국회로 보내라고 법무부에 보냈는데 법무부는 쥐고 있다가 국회에 18일이 지난 뒤에 보냈을까요? 자, 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첫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보내달라 지난 9일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자, 법무부를 통해 요구를 전달받은 대검은 13일 윤석열 총장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법무부는 이 의견서를 지고 국회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답변 제출을 미루다 18일 뒤에야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만큼 이 의견서를 보고 겁이 났을까요?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법무부가 할 일입니까? 법무부는 법을 지키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인사에 비판적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인사가 다 끝난 뒤에야 내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옵니다. 자, 통상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그날 국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윤석열의 인사에 대한 의견서, 추미애 장관의 18 인사에 대한 윤석열의 생각을 담은 이 의견서 18일 동안 묵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안 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간 건 아니다? 추미애 장관이 못 가게 막았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최고 결정권자니까요. 자, 20여일이나 가까이 답변 제출이 늦어진 전례가 있는지를 물으니까 답을 못합니다. 못하겠죠. 지금 명분을 쥔 쪽은 윤석열입니다. 명분도 없이 권력의 시녀처럼 휘둘린 곳은 법무부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대검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분노, 정의에 대한 신념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답변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의 사유, 시기, 원칙, 범위,
대상 및 규모 등 인사계획이나 구체적 인사안을 제시받지 못하여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청법을 어기고 인사를 단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은 대목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통상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 담당자가 주던 구체적 인사안, 사유, 시기, 원칙, 범위, 대상 및 규모, 아무런 인사계획에 대해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답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의 드라이한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8 인사 때 추미애 장관은 장관실로 윤석열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노무현 정권 때나 김대중 정권 때나 과거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실로 이 검찰 인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령에 불복종한 그런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3의장에서 만났던 관례에 대해서도 아주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격화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실이 아닌, 검찰총장실이 아닌 제3의장소, 대개 호텔 비즈니스 룸 같은 데서 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왜 과거에는 그랬겠습니까? 검찰총장은, 그리고 검찰청은 단순히 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그런 특별한 기관입니다. 자, 검찰총장은 장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성, 이것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법무부 장관의 외청의 장,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쫄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속은 법무부에 되어 있지만 인사는 법무부가 하지만 수사, 지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는 검찰총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지 청와대도 수사하고 법무부 장관도 수사할 거 아닙니까? 비관한 예로 최근에 법무부 장관에 했던 조국이 지금 기소를 2번이나 당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자기 졸개 부르듯이 한다면 어떻게 검찰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추미애 장관은 몰랐단 말입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자, 통상 장관과 총장이 인사 때 주고받는 블루북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블루북. 꼼꼼히 새겨진 인사평가 자료들입니다. 법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달라. 총장 내 방으로 와. 문재인 정권이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검찰총장이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그런 식으로 속도전을 벌여서 이렇게 인사 대학살을 했는지 역사는 앞으로 심판할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말은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게 이번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말 점잖게 이야기했지만 이 안에는 윤석열의 분노, 추미애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청법에 따른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는 이 1.8 인사, 법치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직무를 수행하기에도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런 윤석열의 생각을 반영하듯 지난 1.8 인사, 아이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간부들은 정말 칼을 맞았습니다. 추미애의 칼춤 인사라고 비판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와대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당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부만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간부들은 다 유배를 보내거나 좌천을 시키거나 수사 기능이 없는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게 추미애의 18 대학살 인사입니다. 자, 윤석열의 육성이 담긴 이 의견서가 18일 만에야 국회에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벌벌 떨면서 쥐고 있던 법무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이 정권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검찰총장 한 명을 손으로 몰까요? 참으로 나쁜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사료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